아버지, 저예요. 친아들입니다. 거지가 박첨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박첨지는 발로 거지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이 미친놈이 감히 곤장 50대를 쳐라. 퍽퍽퍽. 대나무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마당에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 거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진짜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간 아들이라 믿고 키운 박도령이 사실은 하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3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이야기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광주 박첨지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200마지기, 한양에 기와집 한 채를 가진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성물이 서 있었고 행랑채가 5칸이었습니다. 하인이 5명, 종이 3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박첨지의 아내는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35의 나이로 얼굴은 곱게 생겼으나 성미가 차갑기로 소문났습니다. 혼인한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다니 이 집안이 끊어지면 어찌하려고. 송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일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드디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서 난리였습니다. 박첨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겼소.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아들만 낳으면 되느니라. 송씨 부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산파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마님, 힘을 주십시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박첨지는 마당을 왔다가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제발 아들이기를, 제발. 하인들도 모두 대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십니다. 박첨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하인들도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집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첨지는 안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송씨 부인이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감, 아들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박첨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평화롭게 잠든 모습. 장하다 내 아들. 박첨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일하는 말순이라는 하인 여자였습니다. 35살로 남편 없이 혼자였습니다. 15년을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박첨지 부부가 혼인하던 해부터 일했으니까요. 부지런하고 입이 무거워 박첨지가 신뢰하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말순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것이 시도 모를 아이를 배다니 누구 자식인지 알기나 하려나. 말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첨지도 물었습니다. 말순아, 아이 아비가 누구냐? 말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첨지는 한숨을 내쉬었으나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도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행랑채 구석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이불을 입에 물고 신음을 삼키며 낳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모른 척했습니다. 천한 것이 낳는 자식인데 뭐. 말순이는 혼자 끙끙거리며 밤을 지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불을 깨물었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아기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말순이는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너는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한다. 주인집 아들은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너는 종으로 태어났구나.
말순이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송씨 부인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산파도 옆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주인집 아기는 요 옆에 곱게 쌓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행랑채에서 말순이는 자신의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집 도련님과 같은 날 태어났는데 운명은 이렇게 다르구나. 도련님은 비단 이불을 덮고 주인집 아들은 헌 이불을 덮고 말순이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늘이여, 어찌 이리 불공평하십니까? 그때 말순이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두 아이를 바꾼다면, 주인집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꾼다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얼굴이 비슷하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 아들이 양반으로 살고 주인집 아들이 천민으로 산다면? 말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한다. 매를 맞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너를 양반으로 만들어준다면? 말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심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말순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심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송씨 부인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산파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약을 지으러 마을 의원에게 갔습니다.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주인집 아기만 요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부엌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말순이는 자신의 아기를 안고 조용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말순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안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으나 송씨 부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씨 부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 옆에는 주인집 아기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두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비슷했습니다. 얼굴 크기, 피부색,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순이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내 아들아, 용서해라. 말순이는 자신의 아기를 주인집 아기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말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송씨 부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집 아기를 요에 내려놓았습니다. 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도련님, 미안합니다. 이제 당신은 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순이는 무릎을 꿇고 아기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오가며 주인집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울었고 말순이가 젖을 물리면 빨아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당신을 잘 키우겠습니다. 비록 천민으로 자라지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순이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송씨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잤느냐? 아기는 눈을 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예, 응예. 송씨 부인은 아기를 달래며 웃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산파가 들어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도련님이 건강하십니다. 참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아무도 아기가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집 도련님으로 자란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석이었습니다. 박첨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박석은 귀하게 자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도글동글하고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석이가 장하구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석은 글을 배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박석은 하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가서 놀고 싶어요. 박첨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공부를 해야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지. 박석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공부는 재미없어요. 한편 행랑채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순이의 아들로 알려진 개똥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집 아들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똥이는 천민으로 자랐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일을 거들었습니다. 5살인데도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개똥이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박석이 공부하는 모습을 창문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개똥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따라 읽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말순이가 개똥이를 발견하고 황급히 끌고 왔습니다. 이놈아, 거기서 뭐 하느냐? 개똥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말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천민이다. 글을 배울 수 없단다. 하지만 개똥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돼요? 도련님은 배우는데 저는 왜 안 돼요? 말순이는 개똥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그날 밤 말순이는 개똥이가 잠든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아들은 양반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말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용서하소서. 5년이 흐르는 동안 두 아이의 삶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박석은 귀하게 자랐고 개똥이는 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석은 공부를 싫어했고 개똥이는 배움을 갈망했습니다. 말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육은 속일 수 없는 것일까?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앞으로 25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석은 이제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자랐고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 자제였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석이가 이제 다 컸구나. 곧 과거를 준비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박석은 공부를 여전히 싫어했습니다. 훈장이 아무리 가르쳐도 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논어를 읽으라고 하면 하품만 나왔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욕열호. 박석은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글보다 활쏘기가 좋아요. 박첨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석아, 무과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문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장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으리, 도련님이 공부에 뜻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이 없습니다. 박첨지는 답답해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소. 내가 어릴 적에는 공부가 재미있었는데 석이는 왜 이리 공부를 싫어하는지. 송씨 부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어쩌려고요? 집안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한편 박석에게는 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습니다. 주먹다짐도 잘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싸우면 항상 이겼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놈아, 빨리 안 움직여? 말을 끌고 와.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 성미가 거칠어 양반답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이니까요.
행랑채에서는 개똥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개똥이는 키가 훤칠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얼굴은 야위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팼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몰래 사랑채 창문 밖에서 박석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훈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왈하기 시습지 불영여호. 개똥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따라 읽었습니다. 자왈하기 시습지.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면 행랑채 구석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말순이는 그런 개똥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그만하거라. 네가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천민이지만 글은 배울 수 있잖아요? 말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본래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개똥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석이 사랑채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몰래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석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누구냐? 개똥이는 깜짝 놀라 숨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개똥이 아니냐?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냥 지나가다가. 박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 네가 훔쳐보고 있었지? 하인 주제에 감히 양반의 공부를 엿보다니. 박석은 개똥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개똥이는 비틀거렸으나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박석은 다시 한번 때렸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련님. 박석은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는 천민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저는 글을 배울 수 없을까요? 개똥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말순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이는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괜찮으냐? 개똥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말순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개똥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랑채 구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점점 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박석은 양반이지만 거칠었고 개똥이는 천민이지만 고상했습니다. 혈육은 숨길 수 없는 것일까? 타고난 것은 환경보다 강한 것일까? 말순이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까봐. 다음날 아침 박첨지가 박석을 불렀습니다. 석아, 이제 네가 15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과거 준비를 해야 한다. 3년 후에는 시험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박석은 시큰둥했습니다. 예, 아버지. 박첨지는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석이가 꼭 급제할 것이다. 다른 양반집 자제들도 다 그러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석이가 급제할 수 있을까? 한편 개똥이는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개똥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배우고 싶습니다. 비록 천민이지만 글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개똥이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10년이 흘렀고 앞으로 20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석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온 집안을 동원하여 아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최고의 훈장을 모셔왔고 비싼 책들을 사들였습니다. 석아, 이번 과거는 꼭 붙어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다. 박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흐렸습니다. 박석은 여전히 공부가 싫었습니다. 논어를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맹자를 외워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훈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해서는 급제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박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 훈장은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송씨 부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이 정말 급제할 수 있을까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석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박첨지가 직접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서가, 최선을 다해라. 아버지가 믿는다. 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에 올랐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박석은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다른 선비들은 다들 똑똑해 보이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박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 선비들은 술술 글을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박석은 억지로 몇 줄을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법이 필요하다. 법을 엄격히 하면 백성이 따른다. 임금이 위험을 보이면 나라가 안정된다.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깊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의 답안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었습니다. 박석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했다.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다. 한 달 뒤 방방이 나붙었습니다. 박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박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선비들은 급제한 친구들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박석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서가 어찌 되었느냐? 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떨어졌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영감. 우리 아들이 이제 어쩌려고. 박첨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습니다. 내가 급제했을 때 나이가 23이었는데 서기는 벌써 20인데도. 박첨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서가, 3년 뒤에 다시 시험을 보아라.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박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 송씨 부인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리 공부를 못할까? 한편 행랑채에서는 개똥이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개똥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민의 옷을 입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개똥이는 몰래 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행랑채 구석에서 주운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촛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해 썼습니다. 자와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개똥이는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썼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이 개똥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말순이는 그런 개똥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무리 글을 배워도 천민은 과거를 볼 수 없단다.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말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당신 원래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개똥이는 우연히 박석의 답안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석이 버린 종이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주워 읽었습니다. 박석이 쓴 글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법이 필요하다. 개똥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데? 백성을 다스림에는 법보다 마음이 먼저인데? 개똥이는 종이 뒷면에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옵니다. 법은 사람을 벌할 수 있으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면 백성도 임금을 아버지처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왕도 정치의 근본이옵니다. 개똥이는 글을 다 쓰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저는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소용없겠죠. 그때
박첨지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개똥이를 보았습니다. 개똥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개똥이는 깜짝 놀라 종이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으리. 박첨지는 다가와 개똥이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네가 쓴 거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주제넘게 글을 썼습니다. 박첨지는 종이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인 주제에 이런 글을 쓰다니, 게다가 서기보다 훨씬 낫잖아. 박첨지는 개똥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넌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개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배웠습니다, 나으리. 도련님께서 공부하실 때 몰래 지켜보고 밤에 혼자 연습했습니다. 박첨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똥이가 쓴 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인 주제에 저런 글을 쓰다니, 게다가 서기보다 훨씬 낫잖아. 박첨지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개똥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천민은 천민일 뿐이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박석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과거 준비하기 싫어요. 박첨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준비하기 싫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무과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첨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과 출신이다. 박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박첨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이 감히. 박첨지가 손을 들어 박석의 뺨을 후려치려 했으나 참았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박석은 휙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박첨지는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우리 아들은 이 모양일까? 그날 오후 박석은 마당에서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이리 와봐. 개똥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예, 도련님. 박석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아버지께 글을 보여줬다며?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넘게 글을 썼습니다. 박석은 개똥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천한 놈이 감히 글을 써. 네가 뭔데? 개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은 개똥이를 밀쳐냈습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석은 발로 개똥이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퍽! 개똥이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박석은 계속 발길질을 했습니다. 네가 잘난 척하니까 아버지가 날 비교하잖아. 다 내 잘못이야. 개똥이는 몸을 웅크리고 맞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말순이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박석은 말순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아들? 천한 것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말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박석은 침을 뱉고 휙 돌아섰습니다. 말순이는 개똥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들아, 괜찮으냐?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개똥이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말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죗값을 받는 것은 괜찮으나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석은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붙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박석은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다른 놈들은 다 급제하는데. 박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또 떨어진 거구나. 박첨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23인데 아직도 급제를 못하다니. 박석은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박첨지는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때 개똥이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박첨지는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이리 와봐. 개똥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나으리. 박첨지는 개똥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박첨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가 글을 잘 쓴다며?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제가 주제넘게 글을 익혔습니다. 박첨지는 개똥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개똥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첨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마음씨라니? 박첨지는 개똥이를 보내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기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공부를 싫어하고, 개똥이는 천민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배움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혈육은 속일 수 없어. 서기가 내 아들이 분명해. 하지만 의심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석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개똥이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박석은 비틀거리며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개똥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석은 개똥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잘난 척해서 아버지가 날 무시하잖아. 넌 천민 주제에. 박석은 주먹으로 개똥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퍽! 개똥이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박석은 계속 발길질을 했습니다. 죽어! 네가 없어지면 다 해결돼. 개똥이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말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사람 죽이십니다. 박첨지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서가, 당장 멈춰라. 박석은 비틀거리며 멈췄습니다. 박첨지는 개똥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개똥이를 부축했습니다. 박첨지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서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박석은 술에 취한 채 소리쳤습니다. 저놈 때문에 제가 무시당하잖아요. 저놈이 없어져야 한다고요? 박첨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서 술이나 깨라. 박석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첨지는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똥아, 괜찮으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박첨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런 눈빛을 어디서 봤지? 박첨지는 말순이를 불렀습니다. 말순아, 개똥이를 치료해줘. 그리고 당분간 서기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해. 말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으리,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말순이는 개똥이의 상처를 치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다 제 탓입니다. 개똥이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견딜 수 있어요. 말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25년이 지났고 마지막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똥이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박석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개똥이를 괴롭혔습니다. 지나가다 보이면 발길질을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개똥이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살기 위해 참았습니다. 말순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첨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박석의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80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집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박첨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할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손자를 찾았습니다. 서기를 불러다오. 박석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가,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꼭 과거에 급제해라. 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할머니. 할머니는 박첨지를 불렀습니다. 진사, 서기를 잘 키워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박첨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찾아왔고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개똥이도 일을 거들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음식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박석은 상주로서 곡을 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과거도 떨어지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석은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박석은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짱그랑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개똥이가 촛불을 들고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석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아버지가 날 무시하지 않을 텐데. 박석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똥아. 개똥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예, 도련님. 박석은 개똥이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이 집에서 살아? 개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은 주먹으로 개똥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퍽! 개똥이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촛불이 떨어져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박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똥이는 급히 일어나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랑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개똥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박첨지도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행랑채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 물을 길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행랑채 한 칸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박첨지는 그을린 건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박첨지는 개땡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어떻게 불이 난 거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촛불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조심하지 못해서 집에 불을 냈단 말이냐? 개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이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린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을 고자질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박첨지는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집에 불을 내다니. 개똥아, 네가 이 집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이냐? 25년입니다. 나으리. 25년을 일하고도 이 모양이냐?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박첨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네 같은 하인은 필요 없다. 개똥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집에 불을 낸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말순이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첨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말순아. 개똥이는 나가야 한다. 말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첨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제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첨지는 말순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박석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놈을 빨리 쫓아내세요. 저놈 때문에 집안이 망할 뻔했잖아요.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서가. 박첨지는 말순이를 밀쳐냈습니다. 말순아, 네 아들을 데리고 당장 나가라. 이 집에는 더 이상 너희를 둘 곳이 없다. 말순이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하지만 박첨지는 돌아섰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나가요. 말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개똥이와 말순이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개똥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말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마을을 벗어나자. 그 다음은 하늘이 정해주실 거다. 두 사람은 눈보라치는 겨울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은 얼어붙었고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말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개똥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영영 말할 기회를 놓쳤구나. 산길을 한참 걸어 작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움막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를 움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쉬어요. 제가 나무를 주워올게요. 말순이는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개똥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맨발로 다녔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를 짚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어머니 말순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움막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개똥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개똥이는 울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박첨지 나으리께 전해다오. 반드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돌무덤을 만들고 나무로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여기 잠들다. 개똥이는 무덤 앞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개똥이는 어머니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이것만 보였습니다. 개똥이는 종이를 품에 간직하고 다시 떠돌았습니다. 5년 동안 온갖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짐을 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천민이라는 꼬리표는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습니다. 너 신분증이 있나? 어느 집 소속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못 쓴다. 썩 꺼져.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어느 날 개똥이는 절에 들렀습니다.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스님이 개똥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살님, 배고프시겠구려. 들어와 공양이나 하시게.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며 절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5년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스님은 개똥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사연이 있으신 듯 하구려. 개똥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인으로 태어나 일하다가 쫓겨났다는 것,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종이를 남겼다는 것, 하지만 읽을 수가 없다는 것.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종이를 보여주시게. 개똥이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스님은 종이를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중대한 비밀이로군. 무슨 내용입니까?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쓴 고백이 담겨 있어. 30년 전 갓난아기 둘을 바꿨다고. 하나는 주인집 아들, 하나는 하인의 아들. 개똥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종이를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나 말순이는 30년 전 두 아이를 바꿨습니다. 주인집 도련님을 천민으로, 제 아들을 양반으로 키웠습니다. 용서하소서. 개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주인집 아들이었단 말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당신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모양이오. 개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천민으로 만든 겁니까?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웠을 것이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소?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스님은 개똥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시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보시게. 개똥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개똥이는 절을 나섰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3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사흘을 걸어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지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똥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마을에 들어왔네. 쫓아내야 하는 거 아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고 박첨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개똥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개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개똥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거지 주제에 나으리를 본다고? 썩 물러가시오.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입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박첨지였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첨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첨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개똥이입니다. 박첨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개똥이? 네가 개똥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첨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 불을 내고 쫓겨난 놈이 다시 왔어? 무슨 용건이냐?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이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박첨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박첨지는 종이를 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개똥이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저는 진짜 나으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개똥이는 박첨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첨지는 개똥이를 밀쳐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박첨지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곤장 50대를 쳐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개똥이를 끌어냈습니다. 개똥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끌려온 개똥이에게 곤장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퍽퍽퍽 등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개똥이는 신음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봐주세요. 곤장 50대가 끝났습니다. 개똥이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은 피투성이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박첨지는 종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말순이가 아이들을 바꿨다고? 그럼 서기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는 분명 말순이의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 거지를 어찌하오리까? 박첨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쫓아라.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하인들이 개똥이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개똥이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대문 밖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개똥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도 될까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개똥이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 개똥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있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첨지 댁 하인이 급히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 그 거지가 대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박첨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었다고? 박첨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똥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무릎을 꿇고 개똥이를 흔들었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하지만 개똥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첨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만약 말순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내 친아들을 죽인 거잖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석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박첨지는 박석을 돌아보았습니다. 30살이 된 박석은 여전히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더 시험을 봤지만 번번이 낙방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박석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석이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 박첨지는 종이를 박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박석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하인의 자식이라고요?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가 남긴 고백이다. 30년 전 너와 개똥이를 바꿨다고. 박석은 종이를 구겨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양반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첨지는 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서기가 공부를 싫어했는지, 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지, 왜 성미가 거칠었는지, 반대로 개똥이는 왜 배움을 갈망했는지, 왜 글을 잘 썼는지, 왜 눈빛이 맑았는지, 혈육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무릎을 꿇고 개똥이의 시신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송씨 부인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십니까? 박첨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걸 보시오. 송씨 부인은 종이를 읽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3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겁니까?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친아들은 바로 개똥이었소.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쫓아내고 죽게 만들었소.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인의 자식이라고요? 그럼 제가 평생 누렸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박첨지는 박석을 보았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소. 하지만 진짜 내 아들은 저기 죽어 있소. 박석은 비틀거렸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양반인가? 천민인가? 박석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첨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여러분. 30년 전 하인 말순이가 두 아이를 바꿨소. 제 친아들은 개똥이었고 제가 키운 서기는 말순이의 아들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박첨지는 개똥이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몰라보고 죽게 만들었소. 이것이 내 벌이오. 박첨지는 개똥이를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정성껏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관을 구해 안치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짜 아들로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박첨지는 3년상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군. 천민으로 살다가 죽어서야 양반이 되다니. 박첨지는 개똥이의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들아, 용서해다오. 박석은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평생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송씨 부인도 병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첨지는 홀로 남았습니다. 개똥이의 무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첨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개똥이 옆에 묻어다오. 내가 평생 지키지 못한 아들 곁에 묻어다오. 마을 사람들은 박첨지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묻혔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죽어서는 함께였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섰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잠들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하인이 아이를 바꿔 양반으로 키우고 양반 자식을 천민으로 키운 이야기. 혈육은 숨길 수 없다는 교훈,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가르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구나. 혈육의 인연은 끊을 수 없구나.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혈육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